어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잖아요. 네네. 네. 이미 다 합의된 건데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대치 상황 왜 발생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양당 원내수석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네. 날짜까지도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갑자기 이제 문제를 들고 나온 거는 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예. 백혜련 간사가 개회를 선언해서 저를 이제 간사로 선임하는 네. 그 절차가 불법적이다. 아하.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보단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거네요, 야당에서. 예, 근데 이제 예. 아마 표창원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국회법 50조에 따르면은 네. 위원장이나 뭐 국회의장 같은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될 때는 대리를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 예, 많죠. 사실은 뭐 네. 누군가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또는 뭐 좀 피곤하다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그래도 이제 그 조항을 활용해서 대리를 이제 자주 지정을 해야 하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갑자기 이제 그 조항에서 얘기하는 그 사고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해야 된다. 아하. 어쩔 수 없이 뭔가 피치 못하게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경우만 또는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통상시 이제 사용돼 왔던 것과 다른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이 됐으니까 열리긴 할 테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증인 또는 참고인 문제가 네. 서로 또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결렬됐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들었었는데 방금 전에 또 언론에서요. 오늘 네. 여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회의를 열어서 서민 네. 김필성 참고인 두 사람 참고인을 단독 채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도가 맞나요? 예, 저희가 방금 법사위를 좀 열어서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 당국대 교수님하고 예. 김필성 변호사님 이렇게 두 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예. 아하, 예. 사실 이 참고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원래 요구하던 참고인이지 않습니까? 네, 서민 교수님은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를 했었고, 네. 또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채택만 되면 참석을 하시겠다는 의사도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예. 김필성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당에서 좀 필요한 참고인일 것 같다라고 해서 채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외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장관, 한동훈 검사장 포함해서 20명을 증인 채택하자라고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합의가 아니라 여당에서 일단 이렇게 두 분만 참고인 채택하고 더 이상의 협의가 없고 이 부분은 결렬된 채로 끝나는 건가요? 예, 오늘 먼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 협상을 못하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셨던 분 중에 한 분, 그다음에 네. 저희가 생각하는 한 분 이렇게 해서 의결하게 된 거라서 아마 현실적으로 더 뭔가 협상하기도 어려울 거고 또 네. 아시다시피 청문회 5일 전에 이제 송달이 돼야만 그렇죠. 출석 의무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네. 오늘을 이제 도과하게 되면은 법률적으로도 좀 논의해서 채택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그동안의 이러한 절차를 보고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결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청문회도 방탄 청문회, 셀프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양당에서 합의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참고인의 경우나 증인의 경우에도
야당이 원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지만 하지 못한 부분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사 일정 진행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상.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청하셨던 증인분들이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못 받고 했지만 그래도 참고인들이 이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예정대로 청문회는 열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참가는 하고 이렇게 좀 예상하면 됩니까?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번 청문회에 굉장히 이제 거는 기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청문회 당일날 참석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번 청문회를 기대한다는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김호수 후보자에게 공격할 거리가 많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이런 이제 전망과 관측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김호수 후보자는 최근에 임명했던 다른 장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법사위 간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렇게 참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신상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 차관 오랫동안 했었고 또 특수통검사로 또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했던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그동안에 있었던 약간의 간극 이런 것들도 잘 메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됐습니다. 그렇죠?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6일 수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를 기대하고 뭐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벼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아주 네. 뜨겁게 또 열릴 것 같고요. 논쟁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이후지 않습니까? 청문회 경과 보고서 네. 채택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30번 넘게 채택이 안 되는 부분을 여당에 대한 공격, 비판에 그랬던 근거와 명분을 삼고 있는 야당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네.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사실은 야당은 이제 김호수 후보자는 부적격자다라고 잠정적 또는 아니면 사실 확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청문회를 하기 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이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입니다. 예. 네, 걱정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자면 역대 가장 많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급 고위공직자의 숫자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좀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야당과의 협의 더 진행하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당이 다 합의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참고인의 경우도 아마 이제 허창원 진행자도 아시겠지만 법사위에서 진행됐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 참고인이 있었던 인사청문회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야당과 많은 협상과 협의를 하고 있는 청문회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계속 협의를 더 해나갈 거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얘기가 좀 잘 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여야 간의 법사위에서의 대치 상황 이것이 결국은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회의 진행을 누가 할 것이냐 간사에게 위임 대리하는 것이 적법하냐 이런 충돌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게 달라라는 국민의힘의 요구 또 안 된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이것이 또
깔려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법사위원장직의 어떤 그런 결정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박강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이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상태에서도 이제 야당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논의는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제 열렸던 본회의에서도 이제 법사위원장의 교체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좀 더 저희들이 이제 토론하고 또 설득도 할 것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그 결과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양보하거나 이런 일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께서는 많은 분들이 그 믿고 기대하는 아주 개혁적인 국회의원이신데 이 법사위원회와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내로남불,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서로 입장이 네. 바뀌어서 계속해서 도대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서로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네.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20대 국회 말미에 이제 그 제가 주장했던 거는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작구 심사 기능 그걸 네. 이용해서 이제 법사위가 상원처럼 되고 네. 상원처럼 되다 보니까 법사위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각 위원회로, 각 상임위원회로 분산하는 네. 제도 그런 개선. 시스템을 네.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네.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법사위가 상원이 네. 되지 않는 이상 누가 굳이 법사위를 막 이렇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